안녕하세요. 저는 예쁜 딸 하나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38살 여자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절대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왜 진작에 하지 않았나 싶네요. 제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아주 시원하게 복수를 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후반에 만났어요. 그때 남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저는 일반 직장인이었죠. 저는 제 월급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였고, 또래에 비해 모아둔 돈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업을 하면 망하는 게 대부분이라 빚만 잔뜩 있었고, 시댁분들도 다 하나같이 남편의 사업을 말렸죠. 그치만 저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꼭 성공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이은 사업 실패에 정말 돈이 부족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모아왔던 적금들까지 깨면서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고맙다고 했고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았죠. 제가 돈을 어느 정도 많이 빌려주고 옆에서 힘이 돼주니 남편의 부모님은 저에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사업복은 없어도 며느리복은 있나 보네. 고마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여자친구인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시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은 제가 빌려준 돈으로 사업 준비를 했고 그 사업은 이때까지 했던 것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번창했어요. 남편은 날이 갈수록 벌이가 커졌고 남편의 부모님들은 그제서야 태도가 바뀌시면서 역시 우리 아들이야. 성공할 줄 알았다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 저를 예전과는 다르게 대했어요. 에이,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할 건 아니지? 라고 하시며 저보다 더 돈을 잘 버는 며느리를 원하시는 것 같았죠. 기분이 나쁘긴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에게 우리 부모님이 조금 속물이라 그래. 이해해 줄 수 있지? 너 아니면 누구랑 결혼하겠어. 나 힘들 때 옆에 있어준 게 누군데. 내가 꼭 은혜 갚을 거야. 라고 따뜻한 말들을 많이 해주었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무려 5년 가까이 연애를 했어요. 저희도 30살이 넘다 보니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되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저희 사이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아직 결혼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신을 덜컥 해버리니 남편의 부모님은 일부러 제가 남편과 결혼하려고 임신을 한 줄 아세요. 무슨 임신을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저희 부모님은 이미 저희가 오래 교제하고 있었다는 걸 아시다 보니 결혼을 할 것 같았대요. 그래서 딱히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기를 지우자고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무서웠는데 다행스럽게도 낳자고 하더라고요. 시댁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시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과 제 아이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올렸죠.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결혼을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은 다 그만두기를 권하셨어요. 저는 제 일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른데 그거에서 뭐 얼마 번다고 계속한다고 하니? 라고 하셨죠. 남편이 사업을 준비할 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사업 자금을 계속 빌려줬는데 그때는 고맙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이렇게 저를 대우하시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시부모님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일을 그만두며 제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산부인과에 갔더니 아기가 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예전부터 아이를 낳으면 꼭 딸을 낳고 싶다고 생각했어서 너무 기뻤고 아직 아기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얼른 커서 같이 백화점도 가고 미용실도 가는 상상을 하고 있었죠. 일부러 서프라이즈로 알려드리려고 아무 말 없이 시댁에 간 뒤 어머님, 저 오늘 성별 나왔는데 딸이래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하자마자 시부모님이 표정이 굳어지시면서 에휴, 라고 하더군요. 왜 그러세요? 딸이라니? 내가 내일 점집에 가볼 테니 얼른 둘째 낳을 생각하거라. 아들이 없으면 우리 집 대를 이을 사람이 없잖니. 그리고 우리 죽으면 누가 제사 지내니?
생각이 있는 게야 없는 게야. 당장 집으로 돌아가.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들을 낳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고 첫째를 낳기도 전에 둘째를 고민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첫째만 있었으면 해서 둘째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남편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고 성별을 말해주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퇴근을 하면 남편과 하루 종일 저희 아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고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래처 사람이라고 했고 그때 저는 남편이 확실히 사업가다 보니 바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 오래 연애를 하기도 했고 믿음이 두터운 편이라 각자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아요. 휴대폰 비밀번호는 서로 알긴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저와의 추억을 버릴 만큼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바쁜 남편을 이해했고 저 혼자서 아기용품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한 남편의 외투를 옷걸이에 걸어두려고 만졌는데 안주머니에서 여자 립스틱이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선물을 주려고 사온 줄 알았는데 포장지도 없었고 열어보니 사용감이 있는 립스틱이더라고요. 저는 딱 보고 직감이 왔죠. 여자의 촉은 비껴나갈 수 없잖아요.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둘은 오래된 사이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아기라고 부르며 저에게는 전혀 하지 않는 애교스러운 말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 내용은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제 휴대폰으로 증거 사진을 찍었고 샤워를 하고 남편이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들이밀며 이거 뭐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곧이어 근데? 너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너도 새로운 남자 만나. 라며 아주 당당하게 말했어요. 정말 돈이 사람을 버린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남편의 당당한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너 우리 딸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이게 왜? 난 우리 딸한테 한없이 잘하는 아빠야. 딸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남편과의 대화는 이어나갈 수 없었고 남편은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들켜도 당당한 남편이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제가 이룬 가정을 잃고 싶지 않아서 딸만 보며 살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낯선 여자의 목소리더라고요. 여보세요? 저기요, 태호 오빠 아내분이죠? 저 태호 오빠랑 사귀는 사람이에요.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다 아신다면서요? 아주 쌍으로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남편의 상간녀는 제 전화번호를 남편에게 받아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왜 전화하셨죠? 저희 곧 결혼할 거라서요. 얼른 이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육비 많이 드릴 테니까 딸 데리고 나가주세요.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여자는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러는지 당황스러웠고 둘이서 결혼을 한다는 건 또 무슨 경우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라고요?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이혼 안 해요.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의 없게 저에게 이혼을 하라고 대놓고 말하니 이혼 생각이 싹 없어지는 거 있죠? 저는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다 말했어요. 남편의 옷에서 여자 립스틱이 나왔고 그 상간녀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둘이 결혼을 할 예정이니 이혼을 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도 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인사도 하고 갔는걸.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거라. 나도 그 아이가 마음에 든다. 정말 저만 빼고 모두가 다 알고 있던 남편의 불륜이었고 오히려 시어머니는 좋은 며느리를 찾은 것 같다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매력이 없고 여자 구실을 못했으면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나겠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것도 네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거야. 얼른 네 딸 데리고 나가. 시어머니도 저에게 딸을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니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아직 저에게 정이라도 남아있겠지 싶어서 남편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말했어요. 여보, 오늘 그 여자가 전화 왔다? 여보랑 결혼할 거라고 이혼을 해달라고 하더라? 정말 어이없지 않아? 저는 그래도 아직은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며 그 여자보다 저를 더 원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아, 사실 오늘 말하려고 했는데. 맞아, 우리 결혼하려고 해. 이미 어머니 아버지께 인사도 드렸어. 양육비 많이 줄 테니 딸 데리고 나가서 살아. 그리고 이혼도 소송까지 가지 말고 우리끼리 조용히 하자. 소송은 너무 질질 끄니까 깔끔하게 합의 이혼으로 하고. 합의금은 많이 줄게. 둘이서 살고도 남을 만큼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평온한 말투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자기 딸에 대한 부성애도 없는지 저에게 아기는 저보고 키우라고 떠밀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 소중한 제 딸을 맡길 생각은 없지만 빈말이라도 자기가 딸을 키울 거라고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싶더군요. 여보, 내가 예전에 사업 힘들 때 어떻게 도와줬는데 내가 돈까지 보태주면서 너 뒷바라지 다 했는데 나만 바라본다며 나 없으면 안 된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이래?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여보, 혹시 그때 나한테 빌려준 돈이 아까워서 그래? 배로 쳐서 줄 테니 그냥 곱게 나가줘. 얼른 이 집에서 새 출발하고 싶으니까. 남편은 그렇게 저희의 긴 세월을 한순간에 버렸고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으러 법정에 간 날 남편은 아예 그 상간녀와 팔짱을 끼고 제 앞에 나타났어요. 상간녀의 모습은 처음 봤는데 정말 젊은 여자였고 빨간 립스틱에 빨간 구두를 신고 있었죠. 그런데 상간녀가 제 귀에 대고 그러니 남편 간수 잘하셨어야죠. 라며 비웃는 겁니다. 저는 결국 그 여자의 뒤통수를 때렸는데 남편은 그 여자가 한 말을 듣지 못하고 제가 갑자기 상간녀의 뒤통수를 때린 줄 알고는 제게 다가와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어디서 감히 우리 아기한테! 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뺨을 맞아봤는데 그것도 남편한테 맞아보다니. 정말 죽고 싶었지만 그 여자는 제게 맞은 뒤통수를 만지며 우는 척을 했습니다. 오빠, 여기 홍난 것 같아. 호호해줘. 라고 했죠. 남편은 아이고, 우리 아기 아팠어요? 라며 아주 둘이 꼴값을 떨었습니다. 결국 이혼도장을 찍고 저희는 제대로 남남이 되었네요. 저는 친정으로 딸을 데리고 들어가 살았는데 친정 부모님은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고생이 많았다며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저 혼자서 딸을 열심히 키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위에서 제 전 남편이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혼을 하자마자 바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정말 하나도 하지 않은 거죠. 다들 저에게 괜찮냐며 동정을 하는데 그 눈빛도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둘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날부터 저는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것을 증명할 만한 모든 자료들을 종이 한 장으로 담아서 프린트를 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신이 나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지인들의 수소문 끝에 그들의 결혼식장 장소를 알아낼 수 있었고 결혼식 당일 몰래 찾아가서 거기 온 하객들에게 제가 프린트한 종이를 다 돌렸습니다. 다들 신랑이 재혼인 것도 몰랐고 신부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먹으면서 신랑 신부에게 욕을 하면서 그곳을 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통쾌했습니다. 그치만 아직 복수는 끝나지 않았었죠. 저는 신부 부모님에게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프린트물을 손에 쥐어드리면서 당신들 딸에 대한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바쁘시더라도 꼭 읽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두 분은 자기 딸이 밖에서 한 가정을 파탄내고 그 남자랑 불륜을 저질러 결혼을 한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상간녀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상간녀 어머니는 제가 전 남편의 전부인인 것을 알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네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공주처럼 키우다가 그만 이라며 사죄하셨고요. 죄가 없는 상간녀 어머니는 저에게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고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사과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용서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신랑은 신부 대기실에서 같이 있다고 했고, 저는 아직 신부 대기실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객들이 정말 조금씩 빠져서 식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없었고, 거의 텅 빈 채로 결혼식이 진행되었더군요. 두 사람은 정말 꿈에도 모른 채 행복한 결혼식을 상상하고 있었겠지만, 식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식장에 들어가 앉아서 그들이 입장을 하기를 기다렸고, 신부의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신부와 신랑은 같이 입장을 하게 되었어요. 분명 자기 아버지가 쓰러진 것을 알 텐데 상간녀는 아버지의 건강보다 자기의 결혼식이 더 중요했는지 결혼식을 계속 진행하려고 했다네요. 아무튼 식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휑한 하객들의 자리에 둘 다 당황한 모습이었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 꿋꿋이 걸어가더군요. 저는 바로 앞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는데 저와 전남편과 상간녀는 눈이 마주쳤고, 제가 프린트한 종이를 걷고 있는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준 것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고함을 질러댔고, 저는 그대로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결혼식은 진행이 불가능했고 결국 취소되었죠. 그들에게 제 인생을 망친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한 것 같아서 정말 통쾌했고, 지인까지 떠나게 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기쁜 마음에 딸을 안으면서 날아다녔어요. 얼마 뒤에 알게 된 사실인데 둘은 갈라섰다고 합니다. 상간녀의 부모님께서 제 전남편이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는 결혼을 반대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상간녀는 결혼을 하겠다며 반항을 하다가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상간녀는 저에게 전화가 와서 야, 내가 너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할 거야. 나 혼잔 절대 안 죽어. 라고 하고는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저는 전혀 겁을 먹지 않았고 그녀가 어떻게 저에게 복수를 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몇십 년을 정말 후회 속에서 살았네요. 뭣도 아니었던 전 남편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다 퍼졌는지. 그래도 그 사람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예쁜 딸아이는 없었겠죠. 그리고 제가 매달리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떨어져 나간 거에 감사하기로 마음먹으니 조금 나아지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전 남편은 저에게 전화나 문자를 자주 하며 미안하다고 했고, 딸을 핑계로 계속 만나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제 직장으로 꽃이나 선물들을 자주 보냅니다. 저는 아예 택배를 먼저 받아주시는 저희 관리 아저씨께 바로 버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걷어냈고 제 딸과 저만을 위해서만 살고 있네요. 오히려 그런 아빠는 없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